감자는 굉장히 간편하게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명수 씨의 지금 환경이나 또 나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템에 정확히 녹여져 있어요. 40대 중반을 넘어섰고 모험보다는 안전한 창업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큰 돈이 되진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뜻이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창업자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그 40대, 50대가 좀 넘어가면 아무래도 그 모험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한 창업을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40대 그래도 뭐 초중반까지 괜찮은데요. 일단 50대가 넘어가면 좀 안정적인 창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이 그 영상을 찍을 때는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 왜 그 감자 회오리 감자 있잖아요. 그때 한때 조금 유행했었던 건데 그것은 뭐 창업 자금이 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조금 매출을 올리고 수익이 좀 적더라도 좀 그 원래 이제 100만 원씩 멤버들에게 돈이 주어졌었는데 그걸 다 활용하지 않는 네, 그런 창업 전략을 내세웠던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이 그 가진 돈을 올인하는 창업자가 있고 일단 돈 아니면 뭐다 라는 생각으로 아예 그 우리가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아이템을 또 찾아야 되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쓰지 않는 그런 안정적 창업 전략을 내세우는 그런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박명수 씨가 그 안전한 창업을 하려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젊은 층의 우리 창업자들은 에너지가 있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색깔 어때? 이쁘지, 이쁘죠? 오, 이거 자주 왔는데 여기? 사장님 계약하시죠. 감사합니다. 11월 6일이니까 11,600원에 팔아야겠다. 이게 지금 11,600원이면 일반 물병이 사실 비싼 건데 또 아이디어를 여기다 녹여냈다는 점에서 잘 선택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겠어요. 다만 판매가 안 되면 그대로 재고가 남기 때문에 잘 마케팅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용돈 씨, 우리 형돈 씨 같은 경우는 귀엽죠. 귀여운데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귀여운 반면에 결단과 행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좀 살집이 있고 좀 배가 좀 있어서 좀 느릿느릿하게 또 판단하고 결단을 좀 루즈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완전 정반대였어요. 그 결단이 굉장히 빠르고요. 자기의 삘이 꽂히면 가지고 있는 돈을 전 재산을 투자하고 계약하는 그런 결단력이 굉장히 빠른 그래서 이 형도 씨 같은 경우는 잘 되면 아주 잘 되고요.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뭐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행동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형동 씨의 그 젊은 그 30대의 그런 결단력이 조금 강조가 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넌 퇴근이야. 15,000원. 아이 아니죠. 15,000원이지. 그날 저기 차 끌고 와.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만큼 유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이렇게 판매한다는 자체가 이미지가 굉장히 적당히 좀 어울린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많은 곳으로 안배만 잘한다면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유재석 씨의 어떤 마인드, 철학이 그대로 이 아이템에 녹여져 있었습니다. 일단 약간 좀 그 뭐랄까요, 그들에게 좀 선행을 베푸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 사람 친화적인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보다 약간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판매하는 그런 아이템을 선택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친근하게 좀 다가가는 손님에게 한 분 한 분 이 그 채소를 팔면서 커뮤니케이션 원래 그 친화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고객들에게 친화력을 발휘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인력거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하하씨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보다는 음료수 하나를 좀 마실 수 있게만 한다면 다른 외식업에 비해서는 훨씬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도 높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역시 하하씨였어요. 그 하하씨는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할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일단 뭐랄까요, 그 뭐 굉장히 개구지고
또 파워풀하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하씨 같은 경우는 그냥 정적인 가만히 서서 뭔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아이템 전혀 맞지 않고요. 일단 선택한 것이 인력거예요. 홍대에서 인력거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고객들을 만나면서 본인도 새로워지고 본인도 에너지를 좀 찾게 됩니다. 또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게다가 거기다 조금의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추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호박 주스, 네, 그것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본인이 일본 같은 데 가도, 일본의 동경 같은 데 가도 그런 인력거들 많이 활용해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인력거만 제조를 해서 구입만 해 놓으면 다른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기의 인건비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주스들, 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여행객들, 또 특히 외국인 상대로 아마 이 서비스 판매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인력거를 통해서 그 홍대를 구경하고 싶은 그런 외국인들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은 또 팁도 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도 좋고요. 일단 체력이 조금 좋은 한 20, 30대들, 사람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트 있는 그런 멘트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홍대나 삼청동은 뭐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삼청동, 홍대 다 좋지 않지만, 이 코로나19가 끝난다면 외국에서 이제 또 관광객들이 들어올 텐데요. 그런 것들이 약간 허가사항만 좀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좀 체력이 좀 좋으신 분들, 그리고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인력거를 통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인력거를 통해서 상권을 좀 투어시켜주고 맛집도 좀 안내해주고, 혹은 거기서 주스나 뭐 과자류 같은 거 팔매하면 훨씬 더 매출이나 수익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하씨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하하씨와 맞는 창업 아이템에 궁합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선택하셨어요. 키즈 카페를 애기들 놀게 하고, 어머님들은 이 네일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우와, 이 렌탈비가 얼마야? 하루에 60만. 그러면 제가 일단 6만 원 드릴게요. 랑 24만 7천 원. 아유,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일단. 얼마예요? 34만 4천 4백. 34만 원이요? 네, 정준하 씨입니다. 정준하 씨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DNA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압구정에서 외식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준하 씨는 보기와 다르게 허당끼가 없습니다. 정준하 씨는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을 재료를 사는 것도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굉장히 아끼려고 하고 조금 진지하게 재료도 구매를 합니다. 큰일 났네. 푸드트럭 같은 경우 회전율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단 빠른 손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요. 팔리지가 않으면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라든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헛되이 재료비가 또 그런 로스가 잘 나지 않거든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또 쪼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장사는 그런 겁니다. 장사는 이 매출이 많아도 이 비용이 많게 되면 절대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고, 그래야만 일하는 직원들도 그러니까 가게의 사장님이 이렇게 돈 10원 한 잔, 100원 한 잔 아끼는 걸 알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낭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음식점 같은데 사장님이 주방을 잘 모르시면, 주방에 있는 직원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잘라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로스가 조금 뭉치면 굉장히 큰 돈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준하 씨 같은 경우는 통은 크지만 이렇게 재료비 구매하거나 뭔가 운영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진지하다는 면에서, 이 정준하 씨는 만약에 사업을 할 때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망하진 않는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준하 씨도 사업의 성공 DNA가 조금은 갖춘 그런 분입니다.
감성 장사를 뛰는 꽃장사, 옷장사, 처음 들어본 향수 아이템, 포도과자 사업도 좀 해보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대박의 요령이거든요. 그런데 노홍철 씨 같은 경우는 열정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홍철 씨입니다. 홍철 씨는 장사의 성공 DNA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 손님들에게 구김없이 굉장히 기분 좋게 다가가는,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착하게 보이잖아요. 소비자들도 착한 사장님 좋아하고 착한 종업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50%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잘하고 착한 이미지, 재미있는 이미지는 장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끝까지 팔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영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 장사를 잘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성공 DNA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은 홍철 씨였습니다.